네, 안녕하세요. 탑팀 재활학과 박종 원장입니다. 저는 이제 원격으로 광주에서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소아, 특히 소아 체형에 관한 질문 주시면 전부 다 받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들어오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아이들의 생리적인 발달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관련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리적 발달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2살 아이들, 그 다음에 3살 반, 6세 이렇게 처음에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뱃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쭈그러들죠. 그래서 개구리 모양으로 이렇게 오다리 형태로 갔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이런 X자리를 갖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6세 때는 우리 정상적인 다리 펴는 다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생리적 발달 단계를 겪지 못하게 되면 조금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런 지금 발달 단계 처음에는 O다리다가 X다리다가 이렇게 11자 다리를 갖는 거를 아이들이 전부 다 92%는 저절로 이렇게 호전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의 한 8% 정도의 아이들은 O다리나 X다리 혹은 앙짱걸음, 팔자걸음 등의 문제를 갖게 되고 그 중에 1%는 병적 앙짱다리라 그래서 뭐 뇌성마비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블러런트 병이랄지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심각한 그런 변형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심각한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한 7%의 아이들은 교정 치료가 다리 교정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부 다 뭐 의사들이 전부 다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은 100명 중에 1명이고 나머지 한 7명 정도 교정적 치료와 재활 운동이 필요한 아이들이 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수술이 필요한 그 1%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면요. 뭐 구루병, 비타민 D 결핍 질환이랄지 블라운트병이랄지 그다음에 뇌후측 성장판 이상이 있는 이런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 미상의 여러 가지 내반증, 연골종, 종양, 그다음에 골2 형성증 등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술적 교정 고려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92%가 다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이 그거 그냥 지켜보면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92%는 맞지만 이 7% 아이한테는 이제 틀린 대답이 되겠죠. 그 아이들은 나중에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7%는 몰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정확한 전문가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리 부정렬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아이들이 앙짱걸음이 생기는 데는 이렇게 고관절 자체가 도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 이 경골뼈라고 하는 종아리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도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가 안으로 도는 거, 이 종아리뼈가 안으로 도는 거, 발등뼈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아이 앙짱걸음을 결정하게 되겠죠.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좀 바깥으로 도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안쪽으로 도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양상의 걸음걸이를 가지게 되면 왼쪽만 앙짱걸음을 걷는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그 아이들이 O다리다가 X다리다가 이렇게 11자 다리로 변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O다리다가 이렇게 X자 다리를 갖다가 나중에 11자 다리로 갖는 이런 문제가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되 아이가 예를 들어서 3세 때 X다리를 갖는다고 하면 그건 정상입니다. 지켜볼 수 있는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6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X다리거나 O다리를 갖는다면 그때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의 생리적 발달 단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감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이 생리적 그래프만 쫓아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도 바로 평생 내내 이렇게 X다리를 갖는 아이도 있고 한 번도 평생 O다리만 갖는 아이들도 있고요. 평생 X다리의 모습으로 사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가 이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거의 이 방법으로 아이들을 치료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오다리가 있으면 앙짱거름이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잘못된 거고요. 오다리, X다리는 다리가 이렇게 휘었느냐 아니면 이렇게 휘었느냐의 그런 어떤 2차원적인 정면에서 봤을 때의 문제고요. 앙짱거름은 이렇게 걷느냐 팔자걸음 이렇게 걷느냐의 회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그림 자체는 보시면 X다리인데 팔자걸음을 갖거나 얘는 앙짱걸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관절이 지금 안으로 무너졌는데요. 고관절이 안으로 감긴 아이인데 보시면 이 첫 번째 아이는 X다리를 갖지만 두 번째 아이를 보시면 O다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이 안으로 감긴다 해서 다 O다리가 되는 게 아니고 평발하고 동반되거나 이렇게 보상이 일어나면 X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짱걸음은 전부 다 안쪽으로 기운다. 그렇게 그 고관절이 안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O다리, X다리 어떤 것이든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많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고관절이 안으로 도는 아이들은 경골이 안쪽으로 도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런 앙짱걸음을 오다리 형태의 앙짱걸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은 고관절이 안으로 감기면서 경골이 안쪽으로 돌아서 합쳐져서 이런 X자 다리의 형태의 앙짱걸음을 갖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고관절이 이렇게 바깥으로 외양된 친구들은 앙짱걸음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이렇게 오다리 형태로 바깥으로 고관절이 이렇게 늘어난 이렇게 벌려져 있는 친구들도 경골이 이렇게 안쪽으로 휜 경우에 앙짱걸음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비만한 형태의 X다리를 갖는 고관절이 분명히 바깥으로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안쪽으로 휘면 앙짱걸음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앙짱걸음은 어떤 형태든 O다리든 X다리든 고관절이 안으로 감기든 밖으로 감기든 다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 똑같은 걸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드리고 이제 질문 좀 받을게요. 이 지금 요 경골이 바깥으로 벌어진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팔자걸음도 오다리, X다리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다 이 앙짱걸음 대신 팔자걸음이라는 말을 넣어도 다 해당이 됩니다. 고관절이 외양되어도 내양되어도 팔자걸음 할 수 있다. 운동하면 다 좋아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휜다리도 교정이 될 수 있나요? 하하호. 네, 간단치는 않지만 교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한 자릿수 나이의 아이들, 그러니까 10세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다리, 지금 보시면 요 뼈 자체를 바깥으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앙짱걸음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10세 이전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관절의 문제의 경우에는 어른이든 아이든 운동 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세가 넘어가게 되고 뼈가 단단해졌을 때는 이 경골이 이런 식으로 감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힘들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고관절이 이렇게 안으로 감기거나 아니면 고관절 바깥으로 외양된 경우에 대해서는 운동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벽을 마주보고 발가락을 구부리고 서 있는 자세가 무지해반에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무지해반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무지해반증은 어떤 자세 때문에 온다기보다는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에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세로 우리가 평발이다 아니다 하는 이런 세로 아치가 있거든요. 무지해반은 요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요. 우리 발의 앞쪽에 이 부분에 가로 아치라 그래가지고 세로가 아닌 가로, 즉 발의 요 부분에 아치가 무너져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이렇게 봤을 때 원래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요게 무너지면서 발이 이렇게 되면서 바닥에 이런 식으로 눌리게 되면서 엄지가 안쪽으로 돌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세나 운동을 통해서 무지해반증이 교정된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요. 이 무너진 가로 아치를 이 안쪽에 중족골 패드 같은 걸 대고 깔창을 통해서 발을 좀 모아주고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낮 동안에 그게 제 1번 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치료 같은 경우는 밤에 잘 때 중력이 걸리지 않을 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엄지발가락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는 그런 의료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비수술적으로 보존적으로 치료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심하면 수술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발이 이렇게 무너지는 아치가 무너지는 형태를 그대로 놓게 되면 수술을 해도 다시 좀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바깥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발가락이 돌아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 없이 그저 이 안에다가 이렇게 뭐 뭘 대면 좋아지겠지 아니면 수술하면 이게 고정이 돼서 평생 잘 살겠지 하는 부분은 좀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지해반증을 내가 운동으로 좋아져야지 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이어가 보면요.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답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면 가끔 이렇게 발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걸 중족골 내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1세 이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뭐 가끔 다 이미 뭐 6세, 7세 때 아이들 발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오거든요. 이걸 바나나 발이라고 하는데 9세 이전에 여러 가지 보조기를 통해서 좀 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생아 아이인데 1세 이하의 아이인데 발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발목이 보상을 해주냐 안 해주는데 발목이 보상을 안 해주면 이렇게 오다리가 되지만 똑같이 고관절이 이렇게 안으로 감기는데 보세요. 이 고관절이 지금 안쪽으로 돌았거든요. 이 친구는 좀 오다리가 되고요. 발에 보상이 없기 때문에 발에 보상을 해서 발이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X자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안으로 감겼다 해서 전부 다 앙짱걸음 팔자걸음인 거 아니고 오다리인 거 X인 거 아니고 이렇게 어떤 보상이나 몸의 반응에 의해서 모든 자세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발은 옛날에 방위 처분 받는데 옛날 이야기고요.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이 강화가 돼가지고 방위도 아주 심하지 않는 평발은 방위 처분 받기가 좀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많이 강화가 됐죠. 요즘에 이제 뭐 깔창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고요. 선생님 말씀처럼 발바닥 아치 형태가 중심 무게를 받쳐주니까요. 네, 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치가 한쪽으로 쏠리면 그것을 감당하는 엄지발가락이 휘게 되는 거, 그것이 가로아치 붕괴 그리고 무지의 반증, 이것은 한 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수술은 엄지발가락만 교정하지 가로아치 중족골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악화되거나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저희 병원에 많이 아이들이 오는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종아리가 보면 발목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종아리가 구축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발목이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서 있기 위해서는 무릎이 이렇게 뒤쪽으로 좀 빠지게 됩니다. 무릎이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 골반은 이렇게 앞으로 기울게 되고요. 골반이 앞으로 기우면 허리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배는 볼록 나오는 이런 체형을 갖는 아이들이 있죠. 주로 골반이 안쪽으로 기우는 것과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이 종아리의 구축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종아리 뭉침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보행도 점점 이상하게 됩니다. 자, 걸을 때 발목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앞에를 부딪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팔자걸음으로 보상을 해서 걷거나 아니면 앙짱걸음으로 발을 들어서 놓는 이런 형태로 걷게 되죠. 그래서 가끔 팔자걸음, 앙짱걸음을 고치러 오셨는데 이 각도에만 너무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종아리 구축이 돼서 발목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이가 아무리 팔자걸음, 앙짱걸음, 뭐 오다리, X다리 교정을 해도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만다. 마치 공을 산 위에 언덕으로 올려놨는데도 공이 다시 굴러 내려오는 것처럼 이 앙짱걸음의 이 종아리, 까치발이라고 하죠. 이 뒤꿈치가 닿지 않고 발목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릎이 과신전되고 몸의 체형이 변하는 그런 문제를 보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서 있을 때 유달리 무릎이 과신전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무릎이 들어가 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난히 과신전되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몸 자체가 유연하는 경우가 있고요. 몸이 굉장히 뭐 손가락 막 이렇게 뒤로 다 꺾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처럼 발목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배불굴곡이라고 해서 발목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지 무릎을 굽힐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발목을 뒤로 제낀 채로 무릎을 굽히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발목이 위로 발등으로 올라가야지 무릎이 굽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발목이 올라가질 않으면 무릎이 이렇게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하이를 신고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여자분들 그런 분들 보면 처음에 발을 디딜 때 이렇게 발을 디딜 때는 무릎이 굽혀지다가 밀고 나갈 때 보면 무릎이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발목이 위로 제껴지지 않고 뒤꿈치를 한참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힐 신고 걷는 여자분들 보면 이렇게 무릎이 뒤로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 몸에 좋지 않은 그런 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무릎 과신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재활학계에서 성인 기준으로 내반슬, 외반슬 등 교정한다고 하던데요. 근데 정형외과는 성장판이 다친 성인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도 수술을 제외한 방법으로는 내반슬이 해결 안 된다고 스캐노그램 찍어서 변화 없으면 책임을 묻겠다. 좀 충격적인 확답을 받고 시작해라고 하던데요. 이거는 좀 오해입니다. 보시면은 내반슬, 외반슬이라는 것을 너무 2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건데요. 보시면 오다리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휘고요. 외반슬은 이제 바깥에 X다리를, 오다리 X다리를 말하는 건데요. 오다리 X다리가 고관절의 회전이나 다른 회전 없이 그냥 정말로 이렇게 휜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 오다리 애들. 이런 애들 뭐 비타민 D 결핍이랄지 아니면 블라운트병이랄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구루병이랄지 이런 아이들은요 그냥 2차원적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수술해도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는 정형외과 선생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우는 전체 1%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면 1%의 아이들만 이런 병적인 앙짱다리 오다리를 갖는 거고요. 나머지 7%, 그러니까 92%는 저절로 좋아지고요. 나머지 7%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관절의 회전에 의해서 성인의 경우에 이제 여기는 성인이 되면 절대 해결을 못 합니다. 종아리뼈 내염전은. 근데 만약에 이런 고관절의 내향이나 이런 것들 지금 보이시죠? 고관절이 안으로 돌아서 오다리가 되는 이런 회전의 변형은 고관절 운동 치료만 잘해도 저절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뼈를 잘라서 붙이고 뭐 수술하고 안 해도요. 고관절 운동만 지금 보시죠? 화면에서 보이시나요? 고관절이 이렇게 안으로 돌았잖아요. 이 고관절을 이렇게 펴면 저절로 펴져요. 물론 어른이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수술 않고 좋아질 수 있다면 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어떤 아까 말씀드린 1%의 병적인 아이들은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책임을 묻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형외과 선생님이 너무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르시는 경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성인이 오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당신 같은 경우에는 뼈 자체가 휘어서 이거는 수술을 하셔야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말씀드리고 고관절이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한쪽으로 많이 쏠려서 어떤 오다리나 엑스들의 문제가 있으면 이건 고관절 운동하시면 이런 부분은 좋아집니다 하고 실제로 좋아져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놀라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신념이 지나치면 이런 무리한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심장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심장이 아픈 사람한테 수술을 해서 심장을 다 고쳐주는 사람만 좋은 의사인가요? 네. 그렇지 않죠. 수술을 안 하고 약물이나 여러 가지 다른 시술을 통해서도 좋아지게 할 수도 있고 분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약물을 먹어서 좋아지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친 뭐랄까 편견이 좀 있는 분 같으니까요. 뭐 있는 그대로 원래 원칙 그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내서 이 경비골 장치가 있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끔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운동하면 다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애들이 다 달라요. 그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다 모양이 다릅니다. 100명이 오면 100명이 조합이 다 달라요. 근데 모든 아이들을 다 똑같이 치료하는 의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와도 다 똑같이 치료하는 의사는 정말 뭘 모르는 거죠. 아이들이 패턴이 이렇게 다 다르고요. 오자마자 아이가 어느 패턴에 속하고 뭐의 조합인지를 다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 보면
어떤 운동 보면 뭐 앙짱거름 교정 운동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처방을 하는 운동이에요. 너는 이거에 해당하니까 이것만 해라고 제가 처방 내리는 거고요. 이거 하면 다 좋아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아이들 교정 운동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심지어 오른쪽 왼쪽도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은 바깥쪽으로 하고 왼쪽은 안쪽으로도 그러니까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운동과 교정과 척추 상태, 골반 상태, 발 상태에 따라서 처방이 100명이 오면 100명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거 하면 좋아진다. 예,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저도 이 일만 10년 넘게 했는데 굉장히 좀 여전히 좀 어렵고요. 그래서 밤에 이런 보조기를 이제 무릎을 굽히고 하는 보조기를 통해서 펴내는데요. 예전에 이제 재활학과에서 정형외과에서 이 무릎을 돌리는 경비골 교정시키는 기계가 이제 효과가 없다는 말은 옛날에는 무릎을 펴고 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논문에 근거해서 이제 배웠던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거는 호전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많아서 아까 그 정형외과 선생님처럼 막 길길이 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무릎을 굽히고 하는 이런 형태의 교정기는 뭐 안 좋아질라 안 좋아질 수가 있고 너무 증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활학과 의사들은 거의 다 사용할 정도로 아주 보편화된 기계입니다. 그러면 재활학과 의사들은 의사가 아닌가요? 굉장히 저희도 논문과 근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뭐 수술이 헤게모니를 잡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 비수술적으로 최대한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더 훌륭한 의사이기 때문에 그게 상식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활학이 2차 세계대전에 군인들 치료하며 시작했다고 기억한다. 네, 맞습니다. 이제 재활학이 생긴 이유 자체가 기존에 다른 과들 사이에 간극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또 뭐 그런 과들 사이에 부족한 부분들, 재활과 사회복귀와 사소한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존의 과에서 답답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간극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컨셉과 정신을 가진 의학이죠. 그래서 재활학과 의사로서 저는 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이유가 환자들한테 해줄 게 정말 많아요. 예. 다른 과 같으면 뭐 약, 수술 뭐 이렇게 딱 몇 가지 정해져 있다면 재활학과는 삶의 부분, 뭐 근골격계 부분, 뇌졸중 부분, 신경계 부분, 뭐 팔이 저려서 오면 팔이 아플 수도 있고 신경이 아플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신경과처럼 금전도 검사도 다 하고 그 다음에 근골격계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검사부터 뭐 주사, 재활, 물리치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가끔은 재활학과 의사로 사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환자들한테 베풀 수 있고 환자들하고 소통하고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 재활학과 굉장히 좋은 과고요. 재활학과 사는 것이 여러 가지 굉장히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포텐셜이 있고 아이들이 저절로 좋아지시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정말 그 기쁨 특히 막 심했던 앙짱거름 아이들이 펴지거나 보행이 좋아지고 체형이 좋아지고 측만증 막 몇십 도였던 애들이 펴져서 부모가 같이 기쁘게 즐거워하고 박수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갈 때 그때 정말 어떤 경제적 이윤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 속에서 재활학과를 하고 있죠. 중2 아들이 협부 결손이라네요. 운동을 많이 하다가 아파서 MRI 찍고 알았어요. 아, 네. 그 척추협부 결손이라는 것은 이제 척추 불릭증이 있는 경우인데요.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약하게 결합돼 있다가 운동하고 나서 약간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선천적인 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발생하는 거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코어 근육, 우리 심부 근육 운동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강화 운동을 많이 하고요. 협부에 존재하는 인대들이 있어요. 자연적인 그런 부분에 포도당을 이용한 고농도 포도당을 이용한 인대 치료, 프롤로 치료 이 두 가지를 계속 발생하고 본인이 신경만 쓰면 평생 큰 문제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협부 결손이 있다 해서 수술이 필요한 것도 결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재활학과 선생님 만나셔서 운동하고 허리 프롤로 치료를 해드리기를 이드님께 안내해드립니다. 아이가 경미한 뇌성마비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요. 올해 한국 나이로 10세가 되었는데 오른쪽 발을 까치발로 걷습니다. 네, 왼발이랑 현재 1cm 정도 차이가 나고요. 혹시 성장기의 길이가 차이가 벌어지면 아니면 성장이 끝나고 스스로 까치발을 할 수 없게 아,
까치발은요, 이제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까치발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아리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번 까치발에 대해서 비욘디에서도 방송한 적이 있으니까요. 한번 박정호 까치발 확인하시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 종아리가 구축되면서 뒤꿈치가 들리는 걸 우리가 까치발이라고 하는데요. 까치발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수술을 하는 방법, 그 나머지 하나는 2주 간격으로 계속 기브스를 해서 시리얼 캐스팅이라고 해서 계속 각도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보톡스를 통해서 근육에 힘을 좀 빼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 종아리 근육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센 근육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칭의 반응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늘어나질 않아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수년간 연구했는데 결국 이 까치발을 교정하는 방법은 주사 수술 아니면 캐스팅, 깁스 아니면 보톡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이 비대칭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보톡스를 통해서 저희 병원 굉장히 많이 오세요. 막 서울에서도 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아리를 늘려서 양쪽을 똑같이 맞춰주고 재활 운동 치료하고 전기 치료해서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거는 깔창을 어느 정도 메워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인도 휜다리가 비수술 치료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20, 30대의 경우 대학병원 소아정형외과 진료를 하더라고요. 휜다리 사진 찍어보면 고관절 내전 원인보다 근위부, 경골 문제가 대부분의 성인 수술밖에 사실상 답이라도 비수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경골이 돈 거는 성인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수술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말은 무릎 이하의 뼈가 돈 거는 그거는 이제 성인이 돼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이 안쪽으로 도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아닌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에 따라서 됩니다 안 됩니다가 정해져 있는 거지 뭐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협부 결손이 의외로 흔하다고 하던데 운동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심층 상담 받고 싶어요. 그래요. 이게 협부 결손이라는 건 이제 척추 분리증 그렇게 아마 척추 분리증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이게 척추의 어떤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을 지나치게 뒤로 제끼거나 지나치게 숙이거나 그 다음에 몸을 꼬는 비트는 이런 동작을 좀 피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뭐 예를 들면 플랭크 운동 같이 척추를 살짝만 움직인 상태에서 유지하는 형태 그런 형태의 운동들을 해서 심부 근육 강화 운동이 좀 필요합니다. 척추 분리증이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굉장히 많은 척추 분리증 재활 뭐 이렇게 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쌤, 인대나 건은 예를 들면 엘보 치료 기간 정말 6개월 정도 길게 잡아야 되나요?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병원은 한 3개월 정도 만에 치료를 해내는데요. 좀 빨리 나으려면 보조기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낳는 속도보다 찢어지는 속도가 많기 때문에 돈 버는 걸 예를 들면 내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잘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는 돈을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처럼 보조기를 통해서 손상을 막아주면 3 내지 3개월 이내에 특히 한 3개월 이내에 심한 뭐 석회성 건염만 아니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가 어떤 주사나 다른 치료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유전성 경직성 하반신 마비를 2006년에 진단받았는데 정상치로 나왔습니다. 의사분이 확신하면서 진단을 내려주는데 지금 많이 악화돼서 휠체어를 타야 할 상황이 악화됐다면 다시 검사를 해보면 이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유전성 경직성 하반신 마비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신경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는 정상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검사하면 아마도 증상을 설명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나오는데요. 근데 증상이 확실하다면 굳이 근전도 검사를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근전도 검사를 해야 되는 건 확진을 위해서 뭐가 아리까리할 때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전성 경직성 하반신 마비는 이미 이제 유전적인 문제를 피검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확진을 위해서 검사를 다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활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만 10세 아이가 며칠 전에 놀다가 2m 정도에서 추락을 해서 어깨뼈가 골절됐어요. 그래서 장치만 하고 왔는데 괜찮겠죠? 2주 동안 장치 빼지 말라고 하시고 그때 엑스레이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장판 바로 아래라 괜찮다고 하시는데 애들은 뼈가 골절돼도 금방 잘 붙고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이게 어깨뼈라는 게 이제 팔뼈를 말하는지 쇄골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큰 부작용 없이 잘 낫고요. 나중에 자 이게 뼈가 붙은 다음에 어떤 관절의 구축이랄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술 이 골절이 유압된 이후에도 재활에 좀 신경 써주고 가까운 재활학과에서 다른 문제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5년 전 다친 발목인대가 재활도 하고 주사도 맞고 노력을 해도 낫지 않습니다. MRI도 아무 이상 없대네. 발 중간 쪽 바깥쪽 부분이 계속 아픈데 어떤 운동이나 치료가 있는지 46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일회적인 외상에 의한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발의 구조의 문제나 바깥쪽으로 힘이 좀 많이 간달지 아니면 그런 어떤 발의 구조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추가로 다치신 거예요. 근데 MRI 찍었을 때 외상에 의해서 모든 걸 설명할 만한 어떤 병변이 없는데 실제로는 계속 그쪽에 체중이 더 많이 걸린다 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족부 그러니까 어떤 외상이 아닌 어떤 과사형이나 발의 구조에 의해서 아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족부를 주로 보는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 오른쪽 무릎 가동 범위가 더 좁아서 씹히는 느낌이 드는 정도까지 펴서 무게 중심을 주어 딛고 왼발을 앞으로 걸어서 딱 하면서 씹힘이 해결되는 시원한 느낌이 나는데 안 좋은 건가요? 네, 가동 범위가 차이가 난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씹히는 느낌이 아마 연골이 그 움직임에 들어가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골이 걸렸다가 탁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숨을 내쉬면서 아주 지그시 젠틀하게 관절 각도를 늘려가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절대 딱딱 뭐 이런 우리가 손가락 소리 내듯이 고개도 뭐 팍팍 이런 어떤 반동 형식의 그런 스트레칭은 전혀 몸에 도움이 안 되고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냥 아주 숨을 내쉬면서 젠틀하게 쑥 열어주는 그런 아주 젠틀한 스트레칭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계속 그런다면 이제 MRI나 일단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 마비를 중증 장애로 진단하거나 산정특례를 받아야 할 건데 그것을 위해 병동이 진단 자료가 필요하더라고요. 지방이나 서울 가기 또 힘들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돼. 그래도 하셔야 돼요. 이 산정특례 받고 진단을 받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그 보험 혜택을 볼 수도 없고요. 이걸 본인 비용으로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꼭 다른 사람이 도움을 얻더라도 절대적으로 진단을 받고 꼭 확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셔서 그거에 준해서 여러 가지 약이나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나 이런 혜택을 보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그거를 안 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산정특례가 되면 거의 본인 비용 없이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혜택을 포기하시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질환 진단 받으시기를 그렇게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3월 초에 양장걸음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팔자걸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인하고 좀 비만한 분들이 있는 X다리, 고관절이 바깥으로 열려 있는데도 이렇게 X다리인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고관절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 때도 X다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X다리는 전부 다 이렇게 뭐 평발에 이렇게 고관절이 안으로 돈다고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틀린 생각이고요. 사실은 고관절이 이렇게 바깥으로 도는 경우도 많답니다. 특히 소아에 많은 거는요. 이게 성인 비만은 애들한테도 이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대부분 좀 슬렌더하면서 이렇게 골반이 안쪽으로 기울고 체중이 안쪽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아치가 좀 무너지고 아킬레스건 안쪽으로 무너지는 이런 아이들이 많죠. 그다음에서 이런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고관절이 안으로 돌았기 때문에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열어주는 그런 운동 치료를 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에 유튜브에 고관절 외양 운동 탑팀 뭐 박원장 이렇게 치시면 나오니까 이런 체형인 경우에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성인 비만형 X다리인 경우에는 고관절이 너무 바깥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안으로 좀 감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안으로 돌려주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이런 안으로 돌려주는 내양 운동 튜토리얼을 제가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은 저는 이제 광주에서
그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광주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오세요. 저희 병원 하루 제가 진료하면 뭐 충청도, 서울, 뭐 강원도, 제주도, 경상도 쪽에서도 하루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만 해도 어쩔 때는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어디 외부에서 왔다고 해도 크게 대접받기가 힘들 정도로 저희 병원에 외부 환자들이 좀 많이 와서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광주지만 그래도 접근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2015년 만 7세입니다. 앙짱거림 때문에, 앙짱 다리 때문에 뛸 때 잘못 뛰는 것 같다. 2019년도 신촌 세브란스에서 외래 치료를 받았었는데 교수님께서는 기능상 전혀 문제가 없고 10살까지는 보통 정상으로 돌아올 텐데 그렇게 안 돼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놓았는데 아이가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앙짱으로 걸어서 걱정이에요. 다시 진료를 받아볼까요? 유난히 오른쪽으로 더 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분의 그런 일반론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그냥 92%의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앙짱걸음이 있는 애들이 92%는 좋아져요. 근데 막 병적으로 엄청 심한 건 아닌데 지금 어머니처럼 초등학교 2학년이면 이제 거의 두 자릿수 나이 되기 직전인데 이 7% 안에 여전히 속해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별 문제 안 된다고 뭐 교수는 뭐 당장은 듣기 좋은 얘기를 하죠. 근데 회전이 안 돼요. 결국 이런 아이들 제가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도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경골이 돌았는지 고관절이 돌았는지 또 지금 한쪽으로 기운다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가 회전이 걸릴 때 똑같이 도는 게 아니라 한쪽이 더 많이 돌거든요. 비대칭이 생기면서 골반도 삐뚤어지고 허리도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확진과 어떤 계획하에 아이의 상태를 파악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교수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이 분야를 이제 전공을 안 하는 거야. 해결할 어떤 옵션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 와서 어떡하죠 하면 그냥 아이 좋아져요 하고 내보내 버리는 거죠. 문제 없다고. 근데 부모는 답답한 거죠. 나는 이 7% 아이고 여전히 이 아이처럼 삐뚤어지고 계속 앙짱걸음을 걷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저희 병원까지 찾아오고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좋죠. 마음을 좀 놓게 되고 그렇게 되죠. 하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아이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이제 보시면 이게 보세요. 제가 이게 써놨는데 보시면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정상이고 시간이 가면 저절로 다 좋아진다고 말을 듣고 싶겠죠. 그리고 근데 이 아이는 교정 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똑같이 두 병원을 갔는데 어떤 데는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 어떤 병원에서는 아니다 그거 좋아진다 하면 당장 안 하겠죠. 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병원을 신뢰하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는 여전히 앙짱걸음, 팔자걸음, 오다리, X다리가 남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의사가 괜찮다 그래서 저 의사 말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끔은 저도 아이들한테 이 앙짱걸음 교정치료 필요합니다 말하면 제가 나쁜 의사가 될 때가 있어요. 저를 이렇게 안 믿고 위아래를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이 일만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이거는 정말 교정이 필요하다 아니다. 그리고 원칙과 각도에 의해서 말씀을 드는데 이제 그냥 저는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진료를 하냐면요. 걷는 거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족저경 위에 올라가서 족저각 검사 다시 하고요. 눕혀가지고 고관절 각도, 팔 각도, 각도기로 다 잽니다. 종아리 만져보고 모든 신체 검시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족저경 검사, 엑스레이, 전신사진 다 보고 엄마 아빠하고 앉아가지고 한참을 의논합니다. 그렇게 해도 치료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냥 뭐 엑스레이 간단하게 보고 위아래 훑어보고 그냥 발 좀 살짝 만져보고 이거 치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쉽죠.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를 정확히 찾아서 평가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래 중증장애 진단은요, 장애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분을 치료를 꾸준히 했는데도 호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 평생 이런 장애를 갖고 살게 될 겁니다라고 말을 표현하는 게 그것이 장애 진단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치료나 어떤 진료 기록 없이 가서 나 장애 있으니까 장애 진단서 끊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계속 치료를 좀 받으시고 기록을 좀 남기시고 예전에 했던 근전도 검사도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진료 기록이나 현재 근력 검사나 이런 것들을 어떤 자료를 쌓아서 가셔야 돼요. 내가 가서 한 번에 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고 걷지도 못하는데 장애 진단을 못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자체의 도움을 얻으셔서라도 여러 번, 한두 번이라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자료를 만들고 노력을 하시면 100% 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형편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요.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토미페이지님 답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아까 무릎에서 씹히는 느낌이 든다고 했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 무게중심을 두는 다리를 바꾸면 오히려 신체 정렬이 그럼요. 무게중심을 두는 다리를 바꾸면 안 되죠. 양쪽이 똑같이 가야 되죠. 내가 왼쪽에 힘을 줬으니까 이번에 오른쪽으로 힘을 준다가 아니라 양쪽에 분산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다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쪽을 깁스를 해서 한쪽으로 짚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멀쩡한 다리도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쪽에다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밸런스 있게 똑같이 주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신 사진이랄지 깔창이랄지 아니면 본인의 몸에 여러 가지 재활 치료나 구축이나 이런 밸런스를 잡아서 양쪽을 동시에 잡을 필요가 있지 한쪽으로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다리 X다리는요 이렇게 2차원적으로 봤을 때 오다리 X다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그런 1% 아이들이 있어요. 뭐 블라운트병이랄지. 근데 제가 의사를 해서 보면은요. 완벽하게 이렇게 뼈가 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요. 이런 정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 소아과는 어렸을 때 이미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미 수술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이미 다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6세, 7세 돼서 병원에 왔는데 이런 아이들은 요즘 우리나라는 워낙 의료 접근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별로 저희 병원에 오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은 이미 걸러집니다. 부모님들이 알아요.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의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아까 걔 이상 없고 저절로 좋아질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은 이 1%에 속하기 때문에 얘 검사해서 수술 치료합시다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제 방송을 보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7%의 아이들, 보존적 치료 좋아질 수 있는 이 아이들을 알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다리, X다리가 회전이 없이, 그러니까 뭐 고관절이 안으로 감기거나 밖으로 감기는 거 없이 단순히 뼈만 휜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이 거의 대부분 다 동반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의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데요. 어떤 병원을 그러면 그 교정할 때 좀 선택을 해야 되냐? 아이가 왔을 때 대충 하는 병원을 가지 마시고요. 아이가 가면 발, 관절 각도, 전신 사진, 보행 변성, 족부 검진, 일일이 신체 검진을 의사가 직접 시행하고 결과를 의사가 직접 설명하는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선생님 2명이 있는데 2번을 검사합니다. 똑같은 검사를. 아니면 비용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신체 검진을 의사가 2번 해야지고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뭐 의사를 진료를 보는 것 같은데 어떤 치료의 처방이나 그 추적 관찰을 어떤 업자가 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병원에 절대 맡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정기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애들이 많이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병원에 와서 의사가 상태도 확인해주고 또 초음파나 이런 걸로 연조직에 문제가 없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아프면 그냥 그걸 계속 차야 되나요? 지켜봐야 되나요? 전화로 해결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업자한테 비의료인에게 이런 치료와 교정권을 넘겨주지 않는 병원을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나 진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호전과 악화를 수정해 주시는 병원을 만나길 바라고요. 아이가 교정치료 중에 통증이나 이상이 있을 때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발만 보지 않고 골반, 척추, 아이들 성장기에 따른 그런 경험을 가지고 부모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설명하고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는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발이라고 발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예, 깔창하면 됩니다 하고 업자한테 보내버려요. 본인은 보질 않아요. 근데 깔창은 계속 하는데 그 깔창을 차고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하나도 골반이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허리나 전체적인 걸 보지 않고 발만 보고 교정을 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저희하고 한숨 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여러 가지 이런 검사들을 다 일일이 다 하고 그 안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시간이 나름대로 많이 흘렀고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아이들 치료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경험과 그리고 발만 보는 거, 다리만 보는 게 아니라 골반, 척추, 목, 전신적인 것들 다 봐줘야 되고 많은 경험과 또 그리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험과 원칙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까치발이랄지 오다리, X다리, 양창걸음, 팔자걸음에 대해서 요즘에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도 운동을 통해서 호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가까운 재활학과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팀 재활학과 박종호 원장입니다. 저와 지철규 작가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 작가와 함께 제가 손상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재활학과적 접근법을 알려드리는 의학 만화를 아마 이번 달 내로 출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저의 첫 의학 만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버시병은 발꿈치뼈 골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심각한 병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방금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이 손상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의학 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의학 웹툰과 만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면 의학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시나리오나 어떤 픽션에 근거한 극적 전개가 드라마적인 것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획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른쪽처럼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대회와 또 젊은이들, 격투기, 여러 가지 스포츠의 역학들을 직접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스포츠 손상의 진단과 치료를 만화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초음파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갔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부상에서 회복하고 재활하는지까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 2번입니다. 의학을 꿈꾸는, 특히 재활의학이나 스포츠 손상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만화로 좀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보시다시피 지금 스키를 타다가 한 친구가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와 그림을 보다가 어떻게 우리가 부상을 당하고 회복하는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이해하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 의학 논문으로만 만나는 최신 의학의 치료법을 본인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최근의 내용과 전체적인 경향을 이렇게 쉽게 만화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법을 찾아서 고민하는 환우들, 댄서들,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새로운 치료의 빛을 던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만화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만화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QR코드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하고자 속지 사이사이마다 각 화에 대한 더 정확한 부연 설명과 그리고 영상 안내를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파트마다 제가 의학적 뿌리를 어디에서 배웠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환자를 돌보고 또 생각하고 진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공유해 놓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최철규 만화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하고 질 높은 만화로 여러분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탑팀 재활학과 박종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